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거 되게 재미없어 하고 싫어하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들 중에 보면 수학 동화책이 있으면 그 동화책을 수업에 접목하는 어떤 활동들도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수학에?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수학을 접하는 곳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뭐 시험 볼 적에만 하고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만 수학을 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즉 뭐 동화책에서도 수학이 잘 녹아 들어가서 있는 그런 거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또 수학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또 왜 수학을 소재로 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방학 때 탐구생활이라는 책으로 방학 숙제를 했었거든요. 그 숙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책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퍼즐 문제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왔던 퍼즐 문제들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수학 문제들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있으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수학의 아이디어, 수학에서의 창의성 같은 거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그런 수학 퍼즐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수학에 빠져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이 교과만 하면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걸로 하면 재밌는데 또 다양하게 접근을 좀 잘 못하시잖아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혹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뭔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들고 뭔가 안다고 그러면 굉장히 수박 겉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름만 알아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알아보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알 수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일부는 이제 좀 학교에서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송영진 작가님의 그런 책 같은 경우를 수행평가 과제로 내준다라든지 내용이 괜찮으니까 제 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제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뭐 철학 관련한 책을 너는 이거 왜 읽고 있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몇 개 목록을 정해서 그거를 읽고 독후감을 쓰면 초콜릿을 준다라고 했대요. 그 랜덤으로 선택인데 철학책에 걸려서 어쨌든 읽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읽기 싫어하는 분야인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기 싫어하는 것들은 왜냐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 읽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제도적으로 과제로 내주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교과수학 말고 사고력 수학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새 그걸 가지고 한번 시켜보니까 거기가 억지로 다 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퍼즐 같은 게 쓰면 퍼즐의 끝판왕까지 해서 이 세상에 있을 만한 퍼즐이나 그런 퍼즐형 게임들을 다 하나씩 다 접해보고 휴대폰으로도 해보게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접하게끔 어쨌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재밌게 수학을 좀 익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필개혁이나 뭐 차기작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방향성은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쓰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적다 보니까 수업 노하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수학 내용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게 나눠서라도 만드는 그런 교재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 교육에 좀 도움이 네네. 되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고 싶다. 제가 이렇게 수학 관련한 책이든 아니면 다른 책이든 이렇게 읽으면 책에 이제 뭔가 느낌이 있어요. 작가의 어떤 그 감정이랄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딱 읽었을 때
뭔가 되게 따뜻한 감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책 내용이.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일까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도 무서운 분이면 좀 인터뷰가 꺼려지잖아요. 네이버에서 사진 한번 쳐봤는데 되게 온화하시고 편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따뜻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뜻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을 사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안에도 사람이 사는 이야기들이 있고 잘 살펴보면 따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뭐든지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디면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보상하는 만큼의 커다란 즐거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공부하고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힘든 학생들이나 또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도 이 시간이 참 지금은 힘들지만 곧 즐거운 시간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먼저 그런 시간을 보냈던 약간 선배로서 좋은 시간이 곧 올 거라는 거를 제가 믿고 말씀드리니까 조금만 견디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수학 관련한 글을 쓰시는 송명진 작가님과의 인터뷰였고요. 오늘 출판사에서 책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5분에게 미치도록 기발한 수학 천재들 책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정 이벤트는 저희 그 영상 내용 중에 보면 송명진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학자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를 써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이벤트 힌트 작가님이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작가님의 전공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